아침에 앵두가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왔다. 내가 어릴 때는 시골에 개구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는 아주 운이 좋아야 개구리를 발견한다. 내가 우리 농장을 자연농법으로 바꾼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개구리는 굉장히 보기 드문 동물이다. 앵두는 그런 귀한 개구리를 먹지 않고 나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다. 이심전심인 걸까? 마치 내가 뱀을 잡는 데 도움이 되라고 앵두가 미끼로 사용할 개구리를 잡아온 것 같다. 앵두의 성의를 봐서 개구리를 뱀을 잡는 트랩에 넣어두기로 한다. 죽은 개구리가 미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해보기로 한다. 그동안 다른 오리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왕따오리 삼형제가 처음으로 우리에서 나왔다. 크기의 차이가 너무 나서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 마리는 같은 날 태어난 오리들이다. 세 마리 중 덩치가 큰 오리는 심한 왕따로 사료를 잘 못 먹었지만 격리되고 난 뒤 너무 잘 먹어서 덩치가 많이 커졌다. 하지만 나머지 두 녀석은 잘 먹지를 않는 건지 덩치가 굉장히 작다. 특히 세 마리 중 제일 작은 오리는 마치 양철복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성장을 멈추어 버린 듯하다. 모처럼 만에 만난 엄마 오리도 자기 새끼들을 잊어버린 듯 괜스레 시비를 걸고 공격한다. 병아리나 아기 오리는 어릴 적에는 가두어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농장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하는 게 나의 육추 방식이다. 그래서 세 마리 중 덩치가 커진 한 마리를 다른 오리들과 지내도록 하려고 했으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그냥 세 마리가 같이 지내게 했다. 덩치가 작은 두 마리는 덩치가 큰 아기 오리를 엄마인 양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미 아기 오리 세 마리는 서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끈끈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멋쟁이 수탉이었던 왕추의 유일한 혈육인 태양이는 날이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 잘생긴 외모와 윤기나는 깃털, 그리고 우람한 체격까지 태양이를 보고 있자면 죽은 왕추가 살아 돌아온 것 마냥 느껴진다. 아기 오리나 아기 고이들은 홀로 있을 때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렇게 함께 있으면 비교적 잘 지낼 수 있다. 지금은 세상 받기 처음이라 두렵겠지만 아기 오리 삼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무리들처럼 이 농장의 주인공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왕따 아기 오리 삼형제의 저녁 식사 시간.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사료를 먹고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 다른 덩치의 세 마리의 아기 오리들. 아마도 덩치가 작은 두 녀석은 야생에서 생활했다면 이미 도태되어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코코를 이곳 왕따 오리 삼형제의 숙소에서 함께 지내게 하기로 했다. 녀석을 흥부와 놀부가 있는 병아리 숙소에서 함께 지내게 하려고 했지만 다섯 마리 모두에게 너무 심하게 공격당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대신 닭들보다 서열 싸움이 심하지 않은 오리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코코는 외롭지도 않고 친구도 얻게 되는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코코와 아기 오리들은 처음부터 함께 생활했던 친구처럼 싸움도 없이 사이좋게 사료를 나눠 먹는다. 그나저나 몸집이 많이 작은 막내 오리가 사료를 많이 먹고 빨리 커야 할 텐데 걱정이다. 지금쯤이면 세 마리 모두 농장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덩치가 너무 작은 막내 때문에 계속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내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마리만 자유롭게 풀어주면 혼자 남아있는 막내가 너무 심하게 울어대고 사료도 먹지 않는다. 많이 먹고 빨리 성장하길 바라지만 입이 짧은 막내 오리는 오늘도 사료를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 닭과 오리들이 모두 닭장 안으로 들어간 뒤 거위들에게는 늘 마지막에 사료를 준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 때문인지 거위들은 나를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잘 기다려준다.
거위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식사하는 녀석은 장애거위 이쁜이다. 다른 거위들과 함께 사료를 먹을 수 없는 이쁜이에게는 이쁜이만의 전용 식당이 있다. 어릴 때보다 점점 더 경계가 심해지는 이쁜이는 다른 오리나 닭들이 옆에 있으면 사료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닭과 오리들을 닭장 안에 넣어버린다. 닭과 오리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했지만 이쁜이는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다른 거위들이 저녁 식사를 끝내갈 무렵 이제 이쁜이도 저녁 식사를 하러 녀석의 식당 쪽으로 다가간다. 늘 그렇듯 식사 후 거위들은 디저트로 풀을 뜯어먹는다. 이곳은 이쁜이만의 전용 식당. 다른 오리나 거위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놨다. 부리에 장애가 있는 이쁜이는 양악수술을 받아야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부리가 휜 것이 아니라 턱이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이다. 부리 주위에 신경이 많이 있는 조류들의 특성상 양악수술은 수술 중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다. 하지만 이쁜이가 수술받지 못하고 평생 장애거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쁜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의사가 나타나길 바란다. 코코와 아기 오리들의 합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러 갔다. 다행히 서로의 사이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코코가 갑자기 아기 오리들의 군기를 잡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심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앵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앵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로 온다. 앵두가 어릴 때는 뛰어서 나에게 왔지만 대가리가 굵어지고 난 뒤부터는 그냥 걸어온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와주는 것에 고맙게 생각해야지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다. 어릴 때 그렇게나 나를 좋아했던 포도는 요즘 놀러 다닌다고 얼굴 보기가 힘들다. 반면에 앵두는 하루 종일 내 주변에만 맴돈다. 포도처럼 농장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보다 앵두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앵두를 가장 좋아한다. 앵두?